네, 이번에는 USTR과 관련된 기사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외국의 약가 억제 이 정책에 대해서 정조준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약이 미국에서는 훨씬 비싸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미국 시민들을 좀 과격한 단어지만 호구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그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R&D 비용을 사실상 다 전담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신약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꼴이다."라면서 보조금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같은 부분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USTR에 지시를 해서 "이걸 좀 조사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약가 통제 정책이 미국 제약사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역시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STR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정책 관행이 미국 환자들에게 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의견 수렴은 6월 27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한 달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친 뒤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나 미국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혁신 신약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받지 못한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R&D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매년 USTR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약가 책정 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제약업계들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셀 아메리카에 대한 흐름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세에 대한 부분 같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 속에서 채권에 대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장기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30년물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5%인데 이 5%를 훌쩍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30년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수요도 좀 낮은 것으로 보여서 이 또한 문제가 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요 6개국 통화, 유로와 같이 혹은 엔화 같은 달러를 참 살펴봤을 때 이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올해 들어서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중 관세 휴전으로 회복세를 조금 보이다가 한 2주 만에 다시 10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서 투자자들 특히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가 기축 통화에 대한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겠지만 미 국채도 투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자들이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호주 등 비교적 고금리를 주는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의 그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더 이상 최종적이고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안전처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극심한 재정 무절제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JP 모건의 CIO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 자산 비중이 과도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고객들이 관세 여파, 재정 적자의 규모 등 미국의 모든 일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이 고금리 주는 시장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가계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을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 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딱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졌다라는 이유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다른 국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